내 패턴이 변할 만큼 어떻게 돼? 몸이 변해야 된다. 스승님, 그 환자분을 도수 치료를 거진 다 하고 나서 그 운동만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도수를 안 받고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환자들의 대다수의 질문 또는 의문점이 그거야. 지금 내가 얼마만큼 받아야 이게 관리가 됩니까? 라는 거야. 내가 자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운동하지 않는다. 뭐 PT나 필라테스나 뭐 기타 자기 단지 이제 걷기 운동만 한다면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지속이 되는가? 아니면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그 사람이 낫는 거에 대한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 얘기할 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건 내 제자의 이제 엑스레이야. 너희들의 공부하는 사람들의 엑스레이야. 이게 전후야. 그러면 이런 모양에서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한 번에 봐도 어디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게 딱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이런 공부가 사실 이런 공부로 인해서 도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만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만 그렇게 하고 있어. 물론 일반적인 엑스레이 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흉내 내는 병원도 많이 생겼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의 패턴이 변했다는 거거든. 내가 나이가 30이에요. 30살이면 그 30년 동안의 생활 패턴에 의해서 변형된 몸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에 어떠한 균형이 이탈된다든가 이격되어 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병이라고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 어떤 의사들이 얘기하기는 아세트콜린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통각을 이런 소리는 공부할 때나 배우는 소리야.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환자는 그것으로 아프고 안 아프고를 따지고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현재 어떻게 아프냐, 이것이 낫는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며 이것이 낫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지, 내가 그 생리 변화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뭐 할 거야. 그렇잖아. 통상적인 설명을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지. 그렇잖니. 그거는 의사들이나 전문직이 우리들이 공부할 때나 배우는 과정일 뿐이야. 그렇잖아. 그럼 지금의 질문에 답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내 패턴이 변할 만큼 어떻게 돼? 몸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척추 모양이 엑스레이 정확하게 나와 있게 만들어줘야만 내가 혼자서 생활하는 데에 다시 무너질 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 지금 이 사람의 엑스레이를 봐서 이걸 다 낫다고 판정을 내릴 수 있느냐? 없어요. 과정이야 지금. 그러나 그 전에 증상이 있었던 것에 통각으로 10을 보면 통증에 대한 것을 바서로 그 척도로 잰다면 어떻게 돼? 10에서 2, 3 아니면 4, 5 이렇게 남았다라는 과정을 이렇게 엑스레이가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 그잖아. 허리에 통증이 저는 얼마만큼 아팠는데 지금은 안 아파요. 그런데 물리치료를 어떻게 해? 도수치료를 어떻게 할 때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했을 때 그 전보다는 훨씬 감소했어요 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환자가 통증만을 없앴다 라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자가관리가 됩니까? 라는 건 애매한 거야.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상으로 내가 참 좋은 척추 모션을 그 커브를 가지고 있고 근육의 배열이 일정 부분까지 갔다면 그 사람이 30살이 됐든 40살이 됐든
앞으로 그것은 뭐냐면 틀림없이 그 안에 키가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거지. 척추 모양이 이렇게 변형됐으면 키가 컸겠어, 줄어들었겠어? 몸이 늘어났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지. 단 0.5cm, 1cm라도 늘어난 건 사실이단 말이야. 늘어났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20대 때 키를 쟀는데 1m 70이었어요. 그런데 30살 되고 40살 되니까 1m 68로 줄었어요. 그런데 치료받고 나서 1m 69가 됐어요. 그러면 30살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40살에 40살에 고장이 났으면 10년의 기간이 늘어난 거라고 생각해도 돼. 그런데 그 치료를 단 일주일에 2번씩 받아갖고 뭐 10회를 하고 20회를 하고 50회를 하고 100회를 해서 그것이 환원되느냐? 절대 되지 못해. 그 문제점의 첫째적인 뭐냐면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에 대한 문제점과 보험 제도의 문제점이 생겨 있는 거야. 고친 사람들이 원통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연수 제한, 횟수 제한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 어떻게 병을 치료하는데 횟수 제한을 하냐? 물론 도수 치료를 예를 들자면 잘하는 놈, 못하는 놈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야. 너희들도 주위에서 보고 너희들이 직접 해본 결과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시키려면 실력 함양이 우선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물리치료사를 배양하고 또 고용할 수 있는 의사들의 식견이 높아져야 돼, 의학이. 즉 뭐냐면 의술과 의학의 차이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의학이 아니라 의술이 높아지는 수준에 이르러야만 된다 이 말이야. 의학만 발달하면 안 돼. 그거는 이론에 국한된 거야. 의술은 사람이 낫고 안 낫고에 진일보된 그러한 실력을 얘기하는 거고, 의학은 배우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뿐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학과 의술은 하늘과 땅이야. 의술을 베푸는 자가 돼야지 의학을 공부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의학은 공부할 때 쓰는 용어야. 의술은 내가 임상에 나가서 써야지 되는 핵심적 기술을 얘기하는 거야. 그 핵심적 기술이 없으면 도수치료사로서는 빵점이야. 면허증 갖고 있다고 도수치료, 물리치료 그런 소리 하는 세대는 이젠 지나가고 있어. 빨리 자각을 해야 돼. 월급 주니까 기본급 그냥 다 처먹는 재미로 환자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는 거야.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대로 돈이 많이 나가니까 악소리를 질러야 되고, 환자는 환자대로 제한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악소리가 나는 거고, 잘하는 도수치료사는 빨리 낫게 해주려고 힘드니까 또 악소리 나는 거고, 이 악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비명소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은 공부뿐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공부를 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단다. 안타깝다.